오늘은 2023학년도 재외국민 입시 전형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3년 특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는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서류와 필기시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와 필기 외에도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지요. 네, 면접 보는 학교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머님들께서는 서류나 필기를 하는 학교로 좀 보내고 싶으신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3년 특례 입장에서는 필기시험 보는 학교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류를 하는 학교나 필기를 보는 학교, 그리고 면접 보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두 시스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두 대학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 평가하는 것과 대학별 고사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하는 학교는 연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여대까지 쭉 나와 있고요. 대학별 고사는 지필 보는 학교, 그 다음에 면접도 보는 학교, 그리고 면접만 보는 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올해는 성균관대학교가 면접까지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내년부터는 3년 특례는 서류가 100%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면접이 남아있는 상위권 대학은 연대와 고대 정도이고 그리고 의대 정도만 면접을 보고요. 나머지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진행이 된다. 또한 이제 대학별 고사가 경희대, 건국대, 인하대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지금 서류로 돌아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외대나 이대가 서류로 돌아서긴 했지만 경희대나 건국대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 이쪽에 서류 평가하는 학교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서류 평가보다는 지필 보는 방법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서류 평가로 갈 건지 아니면 대학별 고사를 준비할 건지 이 두 가지의 길을 놓고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별 목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의대나 약대의 최상위권 대학들을 여전히 타겟팅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낮춰서 연대고대 조금 더 낮춰서 성균관대나 한양대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지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학생들에게 만약에 너는 연대고대는 힘드니까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학생들은 동기가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한양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낮은 대학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머님들께서는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 또는 뭐 중대나 이대를 타겟팅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우리가 준비해보자 라는 식으로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어느 학교 정도를 수준으로 놓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밀어붙일 건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는데 많은 경우에 서류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꼭대기 대학들 기준을 가지고 요 중위권 대학들을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SAT가 1,500이 넘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최상위권 대학들이나 그런 거지 밑에 있는 학교들은 그 정도 성적이면은 매우 높은 성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별로 맞춰서 어머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계속 질 거기 때문에 아시아권 대학들,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일본 이런 학교를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보험을 들어두는 방법입니다. 뭐 어머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학교들 좀 상황적으로 안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네, 그것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한국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대도 좀 많이 낮아진 편이라서 이런 쪽을 보험 성격으로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고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이라고 하는 뜻은 최초합이 나오고 추가 모집이 되기 전까지의 지금 10월, 11월 이런 시기는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홍콩이나 또는 이런 쪽에 합격증 하나를 갖고 있다면 조금 더 견디기가 괜찮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의 3특 지원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인터넷을 뒤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자료지만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모아봤는데 보시면 성균관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기점으로 해서 경쟁률이 높아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중간 기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 기점 정도가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연대나 고대를 쓰는 친구들도 성대나 한양대를 조금 낮은 케이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밑에 있는 친구들은 성대나 한양대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초합으로 붙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연대나 고대를 합격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초합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추가 모집할 때 3배수에서 5배수 사이로 돕니다. 그래서 서강대의 예비 번호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강대 지금 뭐 지원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대나 외대가 올해부터 서류로 돌아섰죠. 서류로 돌아서다 보니까 지금 경쟁률에 있어서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가 특별히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걸 미루어 짐작컨대 많은 학생들이 필기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서류평가로 지원해서 가기를 더 원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죠. 즉, 그냥 서류로 쭉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학교 내신을 준비한다는 뜻과 같으니까 학교 내신을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5월달 졸업하고 나면 그럼 그제서야 필기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서류평가로 돌아서고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필기시험보다는 서류평가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대, 외대를 쓰는 친구들이 전부 다 국민대까지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가 올해 경쟁률도 꽤 높지만 합격 커트라인도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최초 합격이 나와 있는 경우 어, 이 국민대나 외대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꽤 높은 성적들이 지금 합격해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 상황들은 추가 합격이 되면 충분히 바뀔 겁니다. 추가 합격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합격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 인원수입니다. 21년도에 3,835명, 지금 이제 서류 보는 학교들이 이 정도 숫자였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한 400명 이상이 뛰었죠. 예, 400명 이상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오면서 약 400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쓰는 친구들의 숫자가 2년 사이에 한 8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즉, 3년 특례 올해 지원한 친구들은 21년도에 지원했던 경우에 비하면 약 800명 정도가 많아진 그런 인원들하고 경쟁하게 되었다는 뜻인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위쪽에서도 보시면 연대나 고대에 이 숫자들이 늘어난 게 50명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그 50명 정도 늘었다는 것은 모집 인원
정도가 늘었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경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딪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3년 특례 서류 전형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년 특례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21년도에 합격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도 뛰어나야지 22년도에 더 되겠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있었던 합격한 친구들의 성적이나 스펙보다 또 뛰어나야지 올해 합격이 더 가능해진다. 따라서 연대나 고대 같이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내신 성적과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들을 학교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합격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예전에 어떤 주변에 있던 선배들, 저 선배는 저 정도 했었는데도 합격했는데 하는 말이 이제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3년 특례를 좀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필기시험 보거나 또 면접을 보는 이런 학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경쟁률 파트를 보시면 크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건국대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필기시험 보는 것보다는 서류평가로 돌아서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다는 거죠. 서류평가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고 필기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체 인원수를 보더라도 여기 있는 학교들만 모아서 전체 인원수를 보더라도 숫자가 줄었어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하는 것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보여지는 3대1, 4대1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쟁률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떨어졌을 수 있지만 추가 합격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건국대만 이렇게 높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건국대가 이날 필기시험 보는 날 건국대 혼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경희대가 뭐 건국대보다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 경희대는 그날 필기시험 보는 날 홍익대랑 같이 봤어요. 홍익대랑 같이 보니까 어떤 친구는 경희대를 선택했고 어떤 친구들은 홍익대를 선택했는데 경희대가 5대1 정도, 홍익대가 3.5대1 정도 되니까 둘 합치면 건국대에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의 경쟁률이 예년보다 좀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실 때, 내년에 전략을 세우실 때 서류만 100% 고집하지 마시고 필기 시험을 한두 개 정도 또는 뭐 수준이 필기 시험을 좀 더 많이 보는 친구를 하더라도 서류 하나 둘 정도의 나머지 필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3년 특례에 있어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기시죠. 그럼 정말 언제 공부해야 돼? 라고 고민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5월 달에 졸업 이후에 필기시험 시장에 들어오셔도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영어가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영어는 예년에 필기시험 보는 거에 비해서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EBS 영어 수준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우리 학생들이 국제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영어 수준이면 가능할 텐데 이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는 졸업하고 나서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위도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필기시험 보는 시험 난이도가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시험을 보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뭐 IB 36 정도 되는 친구들이 서류하는 학교에도 쓰고 필기시험도 쓰고 이랬었는데
서류하는 학교는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지만 필기시험 보는 학교에서는 경희대나 건대 이런 학교들을 다 합격했어요. 어떤 학교는 최초합을 하고 어떤 학교는 추합도 하고. 네, 그래서 필기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맨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요 중하위권 서류 보는 학교들 중에서 중하위권을 고민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서류 보는 학교를 두 장, 석 장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도 한 두세 장 정도를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이화여대 합격한 친구고요. 그리고 여기는 3년 특례인데 연세대학교에 언론홍보 영상학부 붙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뭐 자기소개서 썼던 거를 보면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옆에 국어교육과 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친구들의 공통점이 정말 책 정말 많이 읽었구나. 그런 게 자소서에 보여지고 기록상으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연대 경영은 떨어지고 고대 경영을 합격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예년 같으면 최초합을 했을 만한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떨어져서 추합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어, 연대나 성대, 한양대 정도를 재외국민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연대를 가고 싶은 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시 모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시 모집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22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고 밑에 게 23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22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거죠. 작년도 게 경쟁률이 이 정도 나와 있고 5.72대 1이 나와 있죠. 그러면 올해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여러 대학도 떨어지고 그리고 3년 특례에서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어지고 그렇다면 23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해외고 출신이 되는 연대 수시 모집에 더 많은 인원 지원했어야 되는데 올해 거 보시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하나의 의문이. 그러면 재외국민 3년 특례에서 성대도 떨어지고 한양대도 떨어진 친구들은 그럼 다 어딜 간 걸까? 연대 수시를 쓰지 않은 걸까? 왜 안 썼을까? 왜 안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올해 입시에서의 큰 어, 포인트가 아닐까라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삼특 인원이 증가한 건 맞아요. 삼특 인원이 증가한 건 맞고 두 번째는 뭐냐면 IB 재수생들이 합류했습니다. IB 재수생들이란 IB를 작년도에 받은 성적들이 IB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합류했고 또 하나는 의대나 약대를 지원하는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이런 N수생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의대나 약대를 쓰면서 뭐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이런 데는 일반과를 그냥 보험처럼 하나 둘씩 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성대나 한양대를 이미 다니고 있다든지 또는 뭐 의대나 약대를 쓰지만 다른 뭐 연대나 고대에 붙어 있던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수시 모집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역들 입장이면 고3을 딱 졸업하고 나온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연대를 떨어졌다면 이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생들이 대거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N수생들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IB 성적을 보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 AP 하시는 어머님들이나 또 한국 학교 어머님들이나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IB 재수생들이 전체 시장에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IB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1년도께, 작년도께 요 노란색이고 빨간 게 올해 겁니다. IB가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됐다가 이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줄어들 겁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분명히 재수할 거고요.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또 재수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수치상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45점 만점자들의 결과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IB 재수생들이 계속 생기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숫자와 올해 숫자입니다. 또 비교해 보시면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분명히 재수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자퇴하고 의대 약대로 간다는 것. 이건 뭐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기사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년 특례 입장에서는 올해 이 시험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주 극도로 나타난 그런 해였더라고 생각되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던 어떤 지역에 계시는 어머님이신데 이렇게 합격을 다 최초합을 했어요. 이렇게 합격했는데 결국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추가 합격을 가게 되면 자리가 비겠죠. 고대 하나를 선택하면 성대가 빌 거고 또 한양대 빌 수도 있고 이대가 빌 수도 있고 중대가 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밑으로 점점 올라가서 추가 합격하는 인원들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의대가 더 가게 되면 이공계 쪽에서는 자리가 훨씬 더 많이 빌 테니까 지금 최초합이 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추합까지 가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대학의 합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시기를 지나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이 비교과 활동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 방송에서도 계속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들이 실시된다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올해 자소서가 폐지된 학교가 꽤 많죠. 이게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전면 폐지가 되는데 사실 자소서가 폐지되는 것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수상 실적이 미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어머님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이게 이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고려대에서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 가능한 항목 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교회 수상 또는 교회 활동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고대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고대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대가 사실은 교육부 정책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대가 발빠르게 대응했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수시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년도 재외국민 입시 전형에서는 아마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시 모집, 올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미보유한 친구들, 즉 우리처럼 국외고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작성하는 그런 서류를 따로 내놨습니다. 따로 내놨는데 내용은 건국대보다 지금 서강대 게 훨씬 좋아서 제가 서강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체 서식에는 이런 걸 내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수시입니다. 이거는 수시인데 보시면 어, 교회 대회, 교회 대회는 참여했거나 성적을 받았거나 수상했던 것 전부 안 된다. 쓸 수 없다. 여기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다음에 인증시험, 교외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안 된다가 뭐냐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예요. 안 된다가 지금 올해 수시에서 이게 모든 학교에 다 적용됐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수시 모집에서 몇몇 학교들만 이렇게 적용을 했었고 모든 학교가 적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모든 학교가 적용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재외국민 전형에도 아마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SAT, ACT 성적이나 학교 속에서 스쿨 프로파일 이런 것도 대체 서류로는 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건 서강대만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이 부분이 없는데 서강대 수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시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두에게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아마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올해 연세대학교가 만들어 놓은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는 작년도 수시 모집 때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했는데 올해 재외국민 전형을 하면서 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수시와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맨 첫 번째 나오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서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나 어학 능력 이 부분은 우리 재외국민 전형에서 해당 사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ACT나 AP 또는 SAT, IB 이런 걸 낼 수 있다. 이건 재외국민에서는 낼 수 있다. 그리고 토플, 토익, 뭐 HSK 이런 것까지 다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요 부분은 여러 부모님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아, SAT를 해야 되나? 토플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들은 정말 높은 성적들과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좀 갖고 있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 등급 이런 차이에 따라서 중하위권 서류를 하는 중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SAT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대의 경우 이렇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형식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준 학력 자료및 어학능력 증빙 서류, 교내 수상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연대 모집 요강에 있으니까 어머니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서류가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낼 수 있는 게 뻔합니다. IB나 AP 이런 건 낼 수 있을 거고요. SAT, TOEFL, 뭐 HSK나 또는 베트남어나 또는 다른 언어, 제2외국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칸 정도 비는데 여기에 뭐 따로 또 낼 수 있는 게 없죠.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공통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만 반영한다. 즉 중도 귀국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귀국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은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불리한 모습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교내 수상 내역을 보시면 여기 교내에서 주최 주관한 것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아까 고대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한데 교내에서 했던 것 외에 다른 거는 입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 무슨 활동을 했던 봉사활동이든지 크게 했던 뭐 행사 이런 거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은 여기 입력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이게 학년별로 두 건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1학년 때 상을 3개, 4개 받았다고 해도 2개밖에 못 쓰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국제학교 다니는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는 상을 안 줘요. 네, 그런 학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거 해보니까 사실 2개, 3개 쓰는 친구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나마 그것도 뭐 봉사상이라든가 또는 뭐 진보상 이런 거였지 성적 우수상을 받는 학교가 그런 걸 주지 않는 학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학교에 상을 만들어내라 또는 뭐 상을 타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교내 동아리 활동인데 이것도 보시면 교내에서 운영된 동아리만 입력하게 돼 있고요. 학년별로 이것도 2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내에서만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증빙서류 발급기관은 전부 학교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경우는 앞에 1, 2, 3반하고 좀 다르게 교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어느 장소나 어느 다른 주관기관에 가서 봉사활동 했던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서비스도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사관에서 우리 해외 대사관에서 주관해서 한인의 날 행사를 했다든지 또는 뭐 여러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건 기록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기록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대사상을 받았다. 영사상을 받았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취지가 뭐냐면 상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봉사활동 취지 자체를 살려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빛도 없이 이렇게 조용히 봉사활동하면서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찾아내라라는 거지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특례에서 지원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N수생이 증가했다. 특히 이제 IB 과정에서 나왔던 N수생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IB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 포함해서 성적이 좀 하락됐지만 재수생들로 인해서 피해가 좀 컸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나 약대, 서류 전형되는 대학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번 방송에 보셨던 것처럼 서류 보는 대학들의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필기시험 보는 대학들은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지는 현상들을 보실 수 있었죠. 또 하나는 연고대가 대면 면접을 부활했습니다. 대면 면접을 부활했는데 면접 문제들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고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국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연대는 그 그룹 활동 같은 거,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겪었던 조별 활동이나 그룹 활동들을 했을 때 그때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겪었고 고민했던, 그래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면접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예년 수준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 3년 특례 입시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입시에서 정말 큰 문제가 생각지도 않던 큰 문제가 하나 대두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환율 문제입니다. 지금도 1,400원 환율을 넘어서서 1,500원을 막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식의 환율인데 사실 이 환율은 외국 대학, 특히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고민하고 있던 친구들의 재정 상태를 위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외국 대학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나중에 3년 특례를 하는 지원자로 돌아올 수도 있다. 또 하나, 현재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 그런 학생들 중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다. 리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내년도 입시에서 아마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인원들이 증가하게 될 거고 여기에 또 재수생들이나 여러 인원들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 3년 특례는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반 수시에서 적용되는 그런 기준들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회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든지 뭐 상 종류는 6개만 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 수시에서 지원했던 그런 학생들에 대한 선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학업적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될 거고 전공 적합성 역시 크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대 비교과 활동 기록표가 도입되는 부분들은 역시 아까 2번과 같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다른 변화가 이제 SAT 시험이 온라인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이죠. SAT 시험이 온라인으로 바뀜으로써 아이들의 SAT 준비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장문에 대한 장문 독해가 있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도입되는 거는 문장이 좀 짧아졌죠. 그래서 짧은 글을 빨리 읽고 뜻을 파악하고 넘어가는 속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3이 되는 친구들 또는 고3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SAT는 빨리 끝내는 게 좋지만 저학년들의 입장에서는 새로 적용되는 SAT 온라인 시험에 좀 적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면접 문제예요.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던 그런 연대의 면접 문제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대 면접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화 부분 이런 것들로 면접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시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어머님들 예상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 환율 문제로 인해서 돌아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또 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더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추합까지 가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대학 지금 시기라고 하면 홍콩을 준비하는 시기고 또 해가 바뀌면 싱가포르도 준비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외국 대학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합격증을 하나 가지고 한국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또는 우리 학생에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12년 특례 변화 또는 준비 사항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